사실 2012년도에 노동신문 논설에 저 구절이 나왔을 때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저게 내부적인 문건에 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문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보는, 신문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는 북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에서 뭐 목표가 미달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 제국주의가 방해해서, 미 제국주의가 간섭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면피용으로 많이 얘기됐는데, 이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 내부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적폐들.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황해도를 이렇게 횡단해서 버스하고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을 쭉 하는데 보면은 마을마다, 협동농장이죠. 협동농장 입구마다 또는 군과 군 경계 이런 데 보면 다 조그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어디 마을 가다 보니까 집 위에 대형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전동기 등 모든 기계류 판매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북쪽에서. 제가 옆에 있는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불법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펴박하는데 저렇게 기계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민간에서 저렇게 가정집에서 저렇게 대놓고 간판을 내걸고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북측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다 먹고 살자는 거다. 지금 어려운데 저것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 답변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패양 시내에 가면 아줌마들이 등산 가방 같은 거를 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데 어떠냐, 구매할 생각이 있냐 하면 거기서 이제 꺼내놓고 해서 파는 그런 형태들을 심지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구조 속에 다 포함하는, 들어오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결국 주민들의 약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당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사고방식, 일을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당시에 한번 우리 신문 보십시오. 우리도 부정부패 상당히 많이 했지만 북의 부정부패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이상이다. 이런 그 탈북자 증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거죠.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 가면 그래도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가야 민원서류가 빨리 나오고 했던 것처럼 북의 경우는 위에 어떤 부분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형태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게 대체로 보면 북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경제의 어떤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대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제일 대개방할 때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통계였습니다. 통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무슨 기구라든지 어떤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그러면 너네 정확한 통계를 내놔라. 네?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 대외적으로 어떤 지원을 대규모 우리처럼 조금씩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 어떤 그 투자를 해서 개편을 하겠다. 그러면 그 협동농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한번 내놔라. 인구수 몇 명이고 대체적인 1년 수입은 어떻게 되고 등등에 대한 통계를 요구를 합니다. 생산량은 얼마.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말기, 그 다음 김정은 초기에 사실은 대대적인 북에서 얘기하면 검열, 우리로 치면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게
쭉 다시 이제 통계를 내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인구 센서스도 새로 하고 해보니까 여러 군데 구멍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거죠.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농협 창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쌀들 보관하고 뭐 이런 거. 분명히 서류에는 거기에 백가마니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면 없는 거죠. 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김일성 주석이 자 드디어 우리가 쌀밥을 풍족하게 다 먹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1000만 톤 생산을 달성했다. 근데 이게 다 과장 보고였던 거죠. 그 해에 계획에 있던 걸 다 달성했다라고 다 보고가 올라가니까 다 합쳐보니까 1000만 톤이 넘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실제로 미루어 추정해 본 결과 약 700만 톤에서 800만 톤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북에서 최대로 식량 생산을 했을 때가. 지금 현재 북의 목표는 그거죠. 식량 생산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북에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산간 지역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쪽과의 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쪽과의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 이제 경제 협력을 한 거고 개성공단, 금강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시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뒤에 대부분 다 중단됐습니다만은 문화협력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남북관계 뭐 한참 좀 하면은 우리 가수들이 가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우리 베이비복스나 이런 이 초기 가수들이 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베이비복스 마지막까지 그 의상 문제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커튼 걷어가지고 약간 해서 좀 더 가리고 이제 공연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됐는데 그때 그 맨 뒤에 서 있던 북측의 지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저 공연을 보고 있다는 게 난 놀랍고 저 공연을 당이 승인했다는 게 놀랍다. 더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뒤에 우리가 2018년도도 뭐 남북이 오고 가면서 공연하고 할 때 북측은 그럼 왜 그런 공연을 하느냐.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대외적인 문화와 교류를 하고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방주사인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서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북측은 뭐 중국식 모델도 아니고 베트남 모델도 아니고 북한식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연구와 이제 그 적용 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분배 문제나 이런 거에선 스웨덴, 정치적인 구조 이런 데는 의외로 태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입헌 군주제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 문제는 베트남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뭐 중국의 격개방 건영에 대해서는 많이 뭐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 자체가 저기 선전지구라든지 상하이 이런 데 갔다 와서 사회가 천지개벽됐다는 얘기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연구를 그거를 북이 도입을 해서 자신들에 맞게끔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일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측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쟁이 됐던 게 이 시장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학계에서 많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북의 시장, 또 시장이 도입이 돼서 거기에 적응해서 새롭게 성장한 북측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사고를 가질 것인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말을 해서 그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 전통적인 체제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북한의 어떤 새로운 주도층이 만들어지는
북한 변화론의 입장, 평화적인 변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그 확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도에 북이 합법적으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평양 낙랑거리에 통일거리 시장을 3개 동을 이제 지어서 이제 평양에서 제일 큰 시장을 운영을 하고 평양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주일 단위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부족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평양에 유일하게 없던 농민시장이 없던 곳이 중구요. 우리로 치면 서울시 중구에 해당되는 거기에만 시장이 없었는데 양각도 호텔 바로 건너편 김책 공대의 바로 옆에 중구시장을 새로 이제 짓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실은 조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 또는 약간 전문가들이 이해할 때 시장에 그렇게 합법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시장 사회주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남북 경추위 회담에 나왔던 북측의 차관이 우리 유도성 질문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저기 시장 수입하고 하면 시장 사회주의 아닙니까? 시장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라는 게 우리 기사에 나왔어요. 정확한 멘트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은 숙청되죠. 정치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임됩니다. 그 말이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들인 거예요. 반대로 시장을 합법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시장의 합법화를 그런 정책을 채택했던 관료들이나 당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원로 학자들의 공격입니다. 시장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사회체계가 붕괴된다. 저 시장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하는 의견이 밑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상대방을. 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대규모 밀수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면, 거 봐라. 저 시장이 앞으로 이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상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이 생기니까 또 사회주의 물자기류 시장들이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공장이나 협동농장에서는 시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왜?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쌀을 국가에 수매를 하면 국가에 수매하는 것보다 시장에 팔면은 거의 한 10배 가까운 가격 차이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농장에서 10만 톤을 생산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 5만 톤 생산했다고 정부에 수매를 하고 5만 톤은 시장에 갖다 팔아서 협동농장에 부족한 물자들도 사오고 등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능한 협동농장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3가지 경향을 이제 막 논쟁을 해서 4번째 견해로 이제 김정은 집권 1기에 정리가 됩니다. 시장을 좋다.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서를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각 전국에 있는 시군 220개의 시군 내 2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건설한다. 지자체가 우리로 치면 그래서 지자체의 통제하에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시장은 그 지역의 지자체의 재정 수입 또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부족한 것을 구매하는 그런 통로로서 보완제적인 것으로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요즘에 이제 약간씩 더 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대체로 여기까지가 이제 일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 도로 해서 어쨌든 김정은 집권 1기까지는 핵 개발을 항상적으로 어떤 빅딜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